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한의사 정창훈 선생님 한의과학 블로그에 루푸스에 관한 좋은 논문 하나가 소개되어서 이 논문 내용을 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루푸스가 있을 때 기존의 루푸스 양방 치료에 한약 치료를 이제 병행하게 되면요, 양방 치료를 기존에 받던 것에다가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루푸스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코호트 연구 논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루푸스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만 건강보험공단이죠.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루푸스 환자의 허혈성,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루푸스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서 1.67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루푸스가 있을 때 결국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죠. 대만의 HWDC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루푸스를 진단받은 환자 19,8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 있던 환자를 제외하고 각각 2,751명의 루푸스 환자들을 한약 복용 그룹과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한약을 복용한 그룹과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 각각 2,751명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각 그룹의 루푸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처음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를 추적 관찰 조사한 것입니다. 한약을 복용한 루푸스 환자 407명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했고요. 그러니까 한약을 복용한 루푸스 환자 그룹 중에서는 407명이 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것이죠.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469명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한 루푸스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이죠. 그럼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2인데요. 한약 복용 여부에 따라 분류된 루푸스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입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별로 이제 발병률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고요.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751명 중에서 469명이 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것에 비해서 한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407명, 적죠. 한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407명으로 469명에 비해서 한약을 복용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좀 적은 것이죠. 그 다음에 CAD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199명이 발병했고요. 한약을 복용한 그룹은 168명입니다. 168명이 발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입니다. 2,751명 중에서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 중에서 2,751명 중 125명이 뇌졸중이 발병한 것에 비해서 한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95명이 뇌졸중이 발병했죠. 지금 쭉 보시다 보면 469대 407, 199대 168, 125대 95.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까지 한약을 복용한 그룹이 유의미하게 발병 숫자가 적습니다. 줄어듭니다. 한약을 복용하지 않고 기존 루푸스 양방 치료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양방 치료에 한방 치료, 한약 복용을 병행하면은 이렇게 심혈관 질환도 감소하고 더 적게 발생하고 관상동맥 질환도 더 적게 발생하고 뇌졸중도 더 적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말초, 혈관 질환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16명, 한약을 복용한 그룹은 194명으로 이렇게 네 가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서 모두 한약을 병행한 루푸스 환자분들의 발병 숫자가 훨씬 적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한약을 복용한 루푸스 환자 그룹과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루푸스 환자 그룹 간의 심혈관 질환 누적 발생률입니다. 누적 발생률
비교 그래프를 보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은 넌 CHN 그룹,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고요. 여기 위에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누적 발생률입니다.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그룹이 CHM 그룹, 한약을 복용한 그룹입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누적 발생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누적 발생률의 격차가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한약을 복용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발생률, 한약을 복용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누적 발생률이 적어지고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간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약을 복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누적 발생률이 점점 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효과가 안 나는 것은 이런 통계적인 그래프에서도, 누적 발생률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죠.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좀 오래 먹어야지, 장기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심혈관 질환, 루푸스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 누적 그래프만 비교해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방 빈도 상위 랭크 처방 중에서 뽑힌 처방이 이제 석영활혈탕이라는 이제 심혈관 질환 처방인데요. 이 석영활혈탕이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석영활혈탕의 심혈관 보호 메커니즘은 항응고작용, 항응고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전 동물 연구에서는 석영활혈탕을 사용하는 동안에 잠재적 출혈 위험이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석영활혈탕이라는 처방이 가벼운 한약 처방은 아니죠. 지금 잠재적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혈전용의 항응고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의 처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용이 강력한 한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는 석영활혈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 석영활혈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항응고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환자분, 루푸스 환자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그리고 기존 양방 치료하고 잘 충돌하지 않도록, 잘 조화를 이루도록, 충돌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석영활혈탕을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논문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존 루푸스 양방 치료에 한약 치료가 병행될 경우에 루푸스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감소되는 연관성이 이제 입증된 것이죠. 루푸스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연관성을 입증한 논문이다. 루푸스 양방 치료만 단독으로, 그러니까 양방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루푸스 양방 치료를 하면서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루푸스에 한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루푸스에 한약 치료가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심혈관 질환은 루푸스 환자의 몸 상태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아까 나온 뇌졸중이나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 질환 모두 다 루푸스 환자의 몸 상태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석영활혈탕의 이제 심혈관 보호 효과, 기본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응고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거, 향후 무작위 임상시험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